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지난번에 통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신경 써야 하는지 얘기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는 아이 그냥 냅두는 거였죠. 오늘은 이어서 아이들 통잠을 재우기 위한 첫걸음, 수면 교육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가 울도록 냅뒀어요. 그러면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다시 스르르 잠이 들 텐데요. 아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렇게 혼자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를 다시 재우기 위해서 우는 아이를 항상 안아서 달래주거나 토닥여주거나 수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이게 하나의 수면 습관, 수면 조건, 혹은 수면 의식 이런 게 되어버려요. 습관적으로 꼭 이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다시 잠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엄마 아빠도 피곤하고 아이도 피곤해요. 어른들로 치자면 잠들기 전에 항상 꼭 TV 소리나 음악 소리 아니면 이런 게 틀어져 있어야지만 잠이 든다든지 그런 거죠. 생후 3개월까지는 사실 먹다가 자다가 깨서 다시 먹고 이거의 반복이라서 이렇다 할 패턴이라는 게 사실 잘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한 3개월까지는 다들 많이 좀 힘드실 테고요. 수면 교육이 잘 됐다면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되면 밤낮 구분이 좀 되고요. 한 5,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수면 리듬이 어느 정도 패턴화돼서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면 교육을 할 거면 그 전에 해주시는 편이 서로 편해요. 아이도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깨는 편이 당연히 좋고요. 6개월이 지났다면 야간 수유도 끊으세요. 아침 수유나 이유식 직후, 그리고 저녁 수유나 이유식 직전에 이렇게 하루 2번 정도 짧게 낮잠을 재우는 편이 좋은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비슷한 시간에 재우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패턴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패턴이 불규칙해서 문제다 이러시는 분들 위해서 좋은 어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바로 베이비타임인데요. 광고는 아니고 추천입니다. 봤는데 이런저런 기능들이 참 괜찮게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수면뿐만 아니라 모유, 분유 이런 것도 나눠서 다 기록할 수 있고, 기저귀 같은 것도 누르면은 소변, 대변 다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유자 코드를 등록하면은 이제 엄마랑 아빠가 동시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이 패턴 및 간격을 누르면 볼 수 있는 주간 패턴 때문인데요. 요 보라색 같은 파란색이 수면 패턴인데,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수면 패턴을 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낮잠 들어가서 보면은 수면, 낮잠, 밤잠 구분할 수 있고, 언제 완료했는지 시간을 눌러서 해결할 수 있고, 혹은 지금 일어났어요 하고 클릭하면은 언제까지 잤다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참 쉽고 간단하죠? 편해요. 3개월까지는 밤낮 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신생아 시기에도 낮에는 조금 밝고 약간의 소음이 있고, 밤에는 좀 더 조용하고 어둡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은 수면 패턴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집은 이런 패턴이 자연스럽게 잡히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좀 노력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엄마 아빠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한 집들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앞서 5, 6개월 정도의 아이들 수면 패턴이 어느 정도 잡힌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이미 6개월이 지났다고, 타이밍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편해? NO! 이거는 포기하면 엄마 아빠가 밤잠을 못 자니까 더 힘들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면 개시를 위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잠들기 전 한 20분, 30분 정도 동안 항상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패턴을 기억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 같으면 저녁 9시가 되면 한 10분 정도 목욕시키고, 한 5분 정도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한 5분 정도는 안아서 핑크퐁 자장가 들려주다가 얘가 뭔가 졸려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아이를 잠자리에 내려놓고서 안녕 하고서는 스스로 잠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아이를 재워서 자리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얘가 잠들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잠자리에 내려놓고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졸려하는 모습을 캐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답니다. 아이들이 졸려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뭐 막 보채고 우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귀 잡아당긴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땅에 박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멍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들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애들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보시면서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고 캐치를 잘 하시는 편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패턴을 잘 알고 아이가 졸려하는 것 같아서 내려놨는데 얘네가 우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아이를 다시 안거나 터치하지 않고 얘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의 말소리라든지 모빌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장가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만약 이런 게 아니라 아이를 꼭 안아야지만 얘가 다시 잔다, 아니면 꼭 수유를 해야만 얘가 다시 잔다, 이렇게 좀 습관이 잘못 들면 서로 피곤해져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꼭 밖에 나가야지만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맨날 밖에 나가서 재워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이렇게 좀 피곤하거나 귀찮은 특정 습관이 꼭 있어야지만, 특정 조건이 채워져야지만 잠이 드는 아이들을 수면 개시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 밤수 끊었는데 자다가 깨서 꼭 한 번씩 먹을 걸 찾는 아이들, 꼭 물려야지만 다시 잠들고, 근데 막상 물려보면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사실 이런 수면 개시를 위한 루틴은 애들 말고 어른들한테도 건강한 수면 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어른들은 어떤 날은 회식도 있고 뭐 하다가 늦게 자기도 하고 맨날 패턴도 좀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자꾸 불면증이 오는 거죠. 아이들 수면을 위한 루틴이 어떤 집은 막 일주일 만에 금방 잡히는 집들도 있고, 어떤 집은 막 한 달 동안 막 고생을 해야지 겨우겨우 잡히는 집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그리고 일단 패턴이 잡히기 시작하면 조금 편해지긴 하는데, 대신에 아이 수면 패턴이 좀 잡힌다, 안정화가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패턴이 갑자기 확 불규칙해져 버리면 얘네도 엄빠 패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기왕 육아하는 동안은 우리 엄마 아빠도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서 생활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